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정립되기 전 흔히들 말하는 원삼국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고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거의 들어보시지 못했을 만한 한국의 고대 국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강원 경상권의 고대 국가 연맹체 진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고대 한반도 중남부의 고대 국가 전체를 진이라고 불렀고 그 중심지는 경기 충청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 준왕이 이끄는 유이민 집단이 내려오며 진의 중심지를 빼앗았고 진의 중심 세력이 경상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국지에서도 진한은 옛날에 진국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중국지 기록에는 어이없게도 진한이 진시황인 진나라의 망명 집단이 정착한 곳이라고 적혀있기도 합니다. 진한은 늙은 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진나라 망명인인데 힘든 노역을 피해 한국으로 왔을 때 마한이 그 동쪽 경계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진한의 어느 노인이 대대로 전해지는 바를 말했는데 옛날 망명인이 진의 사역을 피해 한국으로 왔고 마한이 그 동쪽 땅을 나눠주었다고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적당히 걸러서 들으시면 됩니다. 기록에는 진한에 12개의 소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한 12개의 소국은 큰 나라의 경우 4,000에서 5,000 가구, 작은 나라는 600에서 700 가구였다고 하는데 큰 나라의 경우 대략 2만 명 정도, 작은 나라는 3,000명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나라가 신라가 되는 경주의 사로국이죠. 사로국은 경주와 그 인근의 6개 마을과 박혁거세가 이끄는 외지 집단이 연합해서 만든 국가입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의 설화가 사로국에서 유래했으며 사실 신라, 설화, 사로 셋 다 같은 말입니다. 그저 고대 순우리말을 표기할 글자가 없어서 중국어 기준 들리는 발음대로 중국 글자인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 여러 표기법이 나오는 겁니다. 박혁거세와 그의 세력 출신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각종 신화와 전설만 난무하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은 고조선 준왕의 유민들에게 중심지를 잃은 진 출신의 일파라는 설과 준왕과는 다른 계열의 고조선계 유민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 확실한 건 박혁거세의 집단이 전투 집단이 아니라 무속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초창기 신라의 우두머리를 부르던 명칭들 거서관과 처차홍은 제사장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박혁거세의 칭호가 거서관, 그의 아들 남해의 칭호가 처차홍이었죠.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일찌감치 재정 분리 사회가 자리를 잡았는데 사로국만 여전히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건 박혁거세의 집단이 종교적 집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혹은 진한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떨어지고 높은 산맥 너머 한반도 끝에 치우쳐져 있기에 사회 발전 속도가 느렸을 수도 있습니다. 신라는 박혁거세의 외지 세력과 경주 토착 세력이 연합한 후로 석탈해가 이끄는 외지 세력 그리고 김할지가 이끄는 외지 세력까지 함께 흡수하여 여러 선진 문화를 수용하면서 발전하였습니다. 김할지의 외지 세력이 왕실을 독차지한 후로 신라는 진한 12개국 중 유일하게 중앙 집권에 된 국가로 발돋움하죠. 고대 시기 출토되는 유물을 보면 유독 경주와 대구에 위만 조선계 청동기와 철기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된다고 합니다. 즉 신라가 진한 내부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던 배경엔 위만 조선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그나마 진한에선 가장 빨리 철기와 같은 선진 문물을 수용했기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박혁거세가 위만 조선계 일파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죠. 사로국 외에 울산으로 추정하는 염해국, 경북 군위로 추정하는 여담국, 울진 혹은 포항으로 추정되는 우유국, 창녕으로 추정되는 불사국, 경남 사천으로 추정되는 군미국이 있습니다. 석탈해가 울산 출신의 대장장이 집단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석탈해가 염해국 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 위치를 추정할 수 없이 문헌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진한 소국으로는 기저국, 근기국, 남미리동국, 호로국, 주성국, 마연국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 측 기록인 삼국지의 기록입니다. 훗날 고려시대에 김부식이 정리한 삼국시대 역사 삼국사기에는 더 다양한 소국들이 등장하는데요. 대구에는 다벌국, 경산에는 압도국, 김천에는 간문국, 영천의 골벌국, 의성의 소문국, 삼척에는 실직국, 청도의 이서국, 합천에 초팔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울산에 있던 소국은 염해국이 아닌 우시산국이라고 가리키고 있으며 창녕에 있던 소국도 불사국이 아닌 비지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에 가시면 불로동 고분군이 있는데 이는 신라 지배층의 무덤이 아닌 대구 현지 고대 국가 다벌국의 무덤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벌국 혹은 달벌이라 불렸던 곳이 통일신라 시대에 순우리말 지명을 한역화하면서 대구로 정착한 거죠. 그리고 신라의 통일전쟁 영웅 김유신이 경산에 부임했을 때 관직이 암량주 군주였습니다. 이로 보아 경산의 옛 명칭이 암량 혹은 압독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의 간문국을 보자면 조선시대 지리서 동국여지 승람에는 김천에 간문국의 우두머리였던 김효왕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김천에는 간문면이라는 지명이 있고
김효 왕릉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있습니다. 창녕에 있었다던 비지국은 우리가 비화가야라고 부르는 가야연맹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그러나 비화가야라는 명칭은 잘못되었고 비지국이 가장 맞는 국명입니다. 훗날 창녕을 완전히 병합한 신라의 진흥왕은 창녕 땅에 창녕 척경비를 세우죠. 울산에 있었다던 우시산국은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는 염해국과는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국가를 다르게 표기한 건지 아니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소국이 공존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석탈의 출신지가 아마 염해국 혹은 우시산국 중 하나였을 텐데 삼국사기에는 석탈해가 이사금이었을 때 우시산국을 정복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석기 혹은 청동기 시대에 제작되었던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를 그린 주체 역시 염해국 혹은 우시산국의 조상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 측 기록과 우리의 기록이 차이가 날까요? 진한에는 12개가 있었다는 중국 측 기록은 추정치에 불과하고 삼국지의 저자 진수가 직접 한반도로 와서 답사를 하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12개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누락된 국가 중 일부가 삼국사기에 그나마 더 많이 나오는 거고 삼국사기조차도 누락한 소국들도 많았을 겁니다. 진한 사람들의 풍속을 역사서의 기사를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할 때 우마를 타고 예속에 남녀의 구별이 있다. 장사 지낼 때 큰 새의 깃털을 쓰는데 죽은 자가 날아오르도록 한다는 뜻이다. 그 풍속이 음주가무를 좋아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를 돌로 누르는데 머리를 납작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지금 지난 사람들은 모두 편두다. 그 풍속으로 길 가던 사람이 서로 마주치면 모두 멈추어 길을 양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마한과 동일하게 일본과 가까이 했던 남해안가 남자들은 일부 몸에 문신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 측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진한이 중국인 망명 집단이 내려온 것이고 진한 사람들의 언어가 진시황의 진나라 언어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마한과 진한을 구분하면서 마한이 진한을 멀리 거리를 두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흘러들어와 산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중국에서 가장 먼 경상도에 중국인 망명 집단이 정착을 했는지, 고고학적으로 중국계 유물이 등장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낭설이 생겼는지는 아직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서기 20년에서 23년 사이에 진한인 중 염사치라 불리는 자가 한반도 중부에 있던 중국 괴뢰정부 낙랑군에 망명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진한에는 중국인 포로들이 있었는데 염사치가 낙랑군의 사신이 되어 진한으로부터 포로 1000명과 죽은 500명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왔다는 기록이 있죠. 염사치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염사라는 지역의 치, 즉 우두머리였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염사치의 직책도 정확하게 기록에 명시되어 있는데 진한의 우거수였다고 합니다. 우거수가 뭔지는 정확한 결론이 나질 않았으나 어느 한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고전용어 사전에 따르면 우거수는 사만시대 각 음락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 사만 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각 소국의 정치 권력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집단들은 우세한 집단들에게 통합되었고 그 과정에서 거수의 계층 분화가 이루어졌으며 우거수는 그 과정에서 생긴 명칭으로 생각됨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처럼 진한에는 정말 다양한 성격의 조직체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한에 정확히 어떤 국가들이 몇 개가 있었다고 대답 내리기는 힘들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전라권과 경상권 그 사이에 있던 마한과 진한의 영향을 모두 받으면서도 토착의 색채를 띠고 있던 변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한은 마한과 진한 사이에 껴있던 이유에서인지 마한은 백제로, 진한은 신라로 통합이 되었으나 변한은 마지막까지 통합되질 못했습니다. 가야로 통일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야는 중앙집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한의 맹주국 역할을 했을 뿐 변한 전체를 통합하지는 못하고 결국 변한은 백제와 신라에게 찢기게 됩니다. 중국 측 사서에는 변한을 변진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아마 마한에게 중심지를 빼앗긴 진의 일파가 남부 변한 쪽으로도 유입된 게 아닐까 합니다. 사서에 적힌 기록들을 먼저 볼까요? 후한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변진은 진한과 잡거하는데 성곽, 의복이 모두 같고 언어와 풍속에 다른 점이 있다. 그 사람들의 형체가 모두 장대하며 머릿결이 곱고 의복이 청결한데 형법은 엄준하다. 그 나라는 외와 가까움으로 문신한 자가 약간 있다. 변한의 국가들은 중개 무역업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특히 무역의 주요 품목이 바로 철이었는데요. 울산의 대장장이 집단을 이끌던 석탈에도 변한의 고대 국가 중 김수로에게 밀렸다는 걸 봐서는 당시 한반도 남부에서 철 생산과 무역은 변한의 국가들이 압도적이었나 봅니다. 일단 낙동강 내륙의 강가와 남해안을 끼고 있기에 지리적으로도 무역에 종사하기 유리하죠.
낙동강에서 우수한 철이 생산되었다고 하며 변환의 국가들은 철을 일본의 규슈섬, 낙랑군 등 한반도 중북부에 있던 중국의 군현 한사군, 그리고 동해에 이르기까지 철을 수출했다고 하죠. 사서에는 철이 산출되는데 한, 예, 외에서 모두 와서 취한다. 시장에서는 모두 철을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전을 쓰는 것 같으며 또한 이군에도 공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나라씩 차례로 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에는 미리미 동국이 있었습니다. 미리미 동국의 미리가 밀양의 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대시대에 고대 한국인들이 만든 저수지 3개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제천의 의림지, 김제의 벽골제, 그리고 밀양의 수산제가 있습니다. 2000년도 더 된 저수지인데 밀양의 수산제는 바로 미리미 동국 사람들이 만든 저수지이겠죠. 경남 함안에는 안야국이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6가야 중 아라가야라고 부르는 고대 국가입니다. 함안에는 마리산 고분군이 있는데 고분군의 주인이 바로 안야국의 지배층입니다. 함안에는 접도국이라고도 있었으며 훗날 이름을 칠포국으로 바꿉니다. 김천에는 주조마국과 감로국이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은 김천의 고대 국가는 진한이 아니었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김천의 일부는 진한, 일부는 변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중국 측 기록에서는 변한과 진한이 잡고했고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경남 사천에는 고순시국과 군미국이 있었고 하동에는 악로국이, 창원에는 미오야마국이, 부산에는 동로국이 있었습니다. 동로국은 부산의 동래로 비정하는데 동로가 동래로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로국은 부산 동래가 아니라 거제도라는 주장도 있으며 부산에는 동로국 외에도 거칠산국과 장산국 등도 있었습니다. 장산이란 지명은 아직도 남아있으며 신라시대 때 동래를 거칠산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었으니 동로국의 위치는 확실하지 않으나 두 국가는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고성에는 고자미 동국 혹은 고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마 곳을 가리키는 단어인 듯합니다. 경남 고성도 곳에서 지읒이 탈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소가야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고자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가야라고 부르는 고대 국가들이 대부분 변한연맹의 소국들이었습니다. 물론 진한연맹의 소속도 있었지만요. 그렇지만 무슨 가야라고 부르는 명칭이 다 잘못된 겁니다. 흔히들 육가야라고 하지만 이는 후대의 사람들이 명명한 것이고 가야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김해의 금관가야. 당시 사람들은 무슨 가야라고 부르지 않았고 다 고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화가야가 아닌 비지국, 아라가야가 아닌 안야국, 소가야가 아닌 고자국, 이렇게 말이죠. 그저 금관가야를 제외한 나머지 소국들을 부르기 편하게 무슨 가야라고 나중에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변한 지역의 소국들은 마한과 진원과는 다르게 단 한 개의 국가로 통합되질 않아서 꽤 오래도록 소국들이 이어졌으며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늘 줄타기를 했습니다. 이걸 그저 우리들은 가야 연맹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변한이 통합되질 못하고 연맹 단계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연맹의 맹주국 역할을 했던 국가가 있었으니 유일한 가야, 바로 경남 김해의 금관가야 전신이 되는 국가 구야국이었습니다. 가야라는 말이 바로 구야국의 구야에서 발전한 거죠. 아까 변한은 철을 생산과 수출로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변한의 소국들 중에서도 가장 철 생산과 수출 규모가 컸던 고대 국가가 바로 구야국이었습니다. 김해라는 말 자체가 쇠가 바다처럼 풍부하다는 뜻이잖아요. 가야의 건국시조 수로의 성씨 김씨가 쇠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로 역시 쇠의 고대 순우리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구야국은 거북이를 토템으로 하던 토착 부족과 김수로 등 외지 세력이 연합하여 형성된 고대 국가였습니다. 김수로는 주몽과 박혁거세처럼 난생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김수로의 출신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후 김해의 구야국은 계속된 철 생산과 수출로 크게 번창했고 세상 사람들은 구야국을 가야라고 불렀고 변한연맹에서 이어진 변한의 기타 소국들과 연맹하니 이를 전기가야연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신라가 금관가야와 경쟁하며 같이 성장했고 4세기경부터는 신라가 금관가야를 국력면에서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4세기에 금관가야 철 수출의 주요 바이어였던 낙랑군이 한반도에서 고구려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4세기가 되면 가야보다는 더 큰 국가였던 백제와 더 교류했죠. 더불어 점점 국경선을 맞대어가던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에서 전쟁이 격화되었고 주로 물자의 움직임은 바닷길보다는 내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금관가야는 더 쇠퇴할 수밖에 없었겠죠. 대신에 이 내륙 지방의 소국들이 성장했고 이 가운데에서도 백제의 비호를 받던
경북 고령 지역의 소국이었던 변한연맹의 또 다른 국가 반파국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5세기가 되면 낙동강을 주름잡던 금관가의 영광은 어디로 가고 더 이상 가야 연맹을 이끌어갈 국제적 지위를 이어갈 수가 없었죠. 이렇게 전기 가야 연맹은 해체가 되고 경북 고령의 반파국이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야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이 있어서 반파국에서 가야라는 명칭을 뺏어왔고 반파국이 바로 대가야입니다. 따라서 가야는 오직 김해의 금관가야가 유일한데 그나마 다른 가야가 있었더라면 가야라는 이름을 뺏은 대가야까지가 전부인 겁니다. 대가야의 성장 배경엔 백제가 키워준 것도 있었는데 백제가 고구려 장수왕에게 호되게 당하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뒤로는 대가야가 중국의 독자적 이름으로 사신도 보내는 등 홀로 서기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내 회복한 백제의 간접 지배를 계속 받다가 이번엔 백제의 성왕이 신라와 싸우던 중 전사하고 다시 백제가 쇠락하자 후견인이 없던 대가야는 신라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따라서 변한의 연맹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6세기경이고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딱 세 나라만 남은 기간은 그래봤자 100년에서 200년밖에 안 됩니다. 이처럼 마한 진한 변한 사만을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분명 새 연맹체가 고유의 색깔이 있고 각기 다른 문화권인지라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한반도 중남부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기후와 환경이 동일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은 농경 기반의 국가들로 제천의 의림지,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 등 마한진한 변한 모두에서 고대 저수지들을 만든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제천 행사를 10월 한 번만 했던 한국의 북방 고대 국가와는 달리 사만에선 모두 5월과 10월 1년에 2차례씩이나 제천 행사를 했고 이는 따뜻한 기후 덕에 농경이 잘 되다 보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더불어 사만은 정치체도 똑같았습니다. 정치권과 종교권이 분리된 재정 분리 사회였는데 정치적 부족장들은 대군장의 경우 신지 혹은 견지, 소군장의 경우는 불회 혹은 읍차라고 불렀습니다. 정치권과 종교권이 분리되어도 종교권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위치는 매우 컸습니다. 사만 땅에서는 공통적으로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불렀고 천군이 위치하던 제사를 진행하는 곳을 소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도는 워낙에 신성한 지역이라 범죄자가 들어와도 잡지 못했다는 문화적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도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달아서 신성한 권역임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떼 문화가 바로 사만의 소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대사에 대해 북방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데 남방 쪽의 고대사도 흥미진진한 요소들 투성이고 아직 더 연구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분단된 지금에서도 남방 고대사 연구가 북방 고대사 연구보다 조건들이 더 유리하니 북방만큼이나 남방 고대사에 대한 관심도 커졌으면 하네요. 그럼 역수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